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7대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과 예멘을 사정권으로 둔 위치에 이렇게 집결을 했습니다. 이란이나 예멘을 폭격할 것인가, 그리고 전술핵을 이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지오그래피, 이지리학은 전쟁의 신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체워르드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밑에 이제 아일랜드 언론인이 올린 영상, 이 영상은 올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영상이랐어요. 이 영상에 보면은 크루스크 지역에 이제 러시아군이 수복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군 시신들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자국 군인들 자신들이 이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때도 시신을 이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제 주변국과 전쟁을 한다, 어떤 병사가 쓰러져서 죽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신을 거두어갈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전쟁의 비밀이 있습니다. 갈리시아 지방 르비프 중심이죠. 이들 과거에 이제 나치에 부역했던 그들 이제 네오낙지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국과 미국의 사주를 받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중도적인 인물도 있고 또 러시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증오하고 혐오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 넓은 땅을 다 가지겠다. 그런데 불가능하죠. 러시아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서구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고도 지금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서구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최정예 군인들 낙지들입니다. 이들은 자국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군인들의 명예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하나 이제 도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영상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유모차를 밀고 가는 어떤 남성을 징집관들이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 유모차는 그대로 내팽개어 치고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우뽕들은 이 유모차에 아기가 없다, 위장이다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합니다만, 이 유모차를 가지러 간 사람들은 아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차에서 이렇게 다시 부모, 엄마에게 이제 돌려줬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 아틀란틱지. 아틀란틱지는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리버럴 언론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제 미망인이 이 아틀란틱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아틀란틱지 편집장이 묘하게 백악관의 어떤 채팅방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디 벤스와 이제 헤그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 아틀란틱지 편집장 이제 이 채팅방에 이렇게 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사화했죠. 그런데 이거는 의도적이죠. 백악관에서 의도적으로 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디 벤스가 헤그세스에게 할 테면 해라. 그런데 나는 이게 싫다. 또다시 우리가 이제 유럽을 구해줘야 되냐. 우리에게는 미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 유럽을 구해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하고 싶으면 대신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 이것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멘이나 이란 이제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리고 헤그세스는 나도 유럽을 위해서 미국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싫다. 이 퍼스타렉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 아니면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멘이나 이란에 대해서 손을 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채팅방을 받아서 이제 아틀란틱지는 이렇게 기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 이 홍해,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란을 때리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홍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봉쇄하자 예멘 후티가 이제 미사일을 날렸죠. 그리고 민간인 선박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멘 후티에 대해서 이제 폭격을 명령하고 일단 한 3-4번 이렇게 폭격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마일드한 수준입니다. 전면적으로 후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폭격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는가? 일단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예멘 후티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미국은 후티족을 진짜 미국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단 유럽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아니면 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수행한다. 그런데 이 의도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아틀란틱지 편집장을 이렇게 채팅방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흘린다. 미국이 후티를 패지만은 하고 싶지 않은데 유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것을 받아서 기사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후티를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 트루먼 항모는 위쪽에 있습니다. 사우디 북쪽에, 이렇게 홍해 북쪽에 있죠. 그래서 예멘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닿지 않습니다. 이 장거리로 날리는 것은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예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위쪽에서 이 홍해가 있으면은 바로 북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중간에 전투기가 날아가면은 공중 급유를 하고 그 다음에 폭격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고,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토마호크는 파괴력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FA-18에 폭탄을 달았을 때 뭐 이렇게 던진다면 이 미국이 뭐 정밀 폭격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파괴력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멘은 산악지대입니다. 이 대부분의 군사적인 시설은 이렇게 지하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 있는 이제 타격을 예멘 후티에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전히 후티는 장거리 드론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홍해가 미국에 중요한가 유럽에 중요한가? 뭐 답은 뻔합니다. 유럽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산 가전제품 뭐 이제 대만, 중국 이런 데서 만들어지면은 가겠죠. 미국으로 한 20-30%, 그리고 유럽으로 30-40%가 갑니다. 산업, 기계, 공구, 건설 장비. 미국으로는 20-30%, 유럽으로는 25에서 35%. 반도체 회로기판, 미국으로 20에서 30, 유럽으로는 30에서 40%. 아시아존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홍해를 거쳐서 이제 수에즈운으로 통과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은 여기에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미국의 중요한 맹방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홍해 수송로 자체는 유럽에 이제 더 큰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예멘 후티가 지금 뭐 사우디의 유전 시설이나 이런 것을 타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제한된 수송로, 여기에 지나가는 화물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럽의 이제 이 물류망에 직접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대신 이런 작업을 수행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멘이든 이란이든 미국이 공격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오그래피입니다. 지리학이죠. 이것은 전쟁의 신이라고 과거부터 이제 이야기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이 폴란드의 보수주의 정치인 이제 터스크 정부입니다.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자, 이때 러시아가 만약에 폴란드 전쟁을 하면은 어디서 러시아군을 막아낼 것인가, 이런 이제 전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폴란드군 동부 영토에서 일단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강이 있습니다. 이 비스톨라 강. 여기서 이제 방어선을 구축한다. 이 러시아군이 들이닥치면 바로 후퇴하는 겁니다. 바로 후퇴하고 비스트라 강에서 이제 방어선을 만든다. 이게 폴란드군이 만든 이제 전쟁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의 이 평원에서는 강력한 러시아 지상군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오그래피를 이용해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된다.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죠. 마을 몇 개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많은 병사들을 갈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폴란드 영토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 강이 흐릅니다. 이 자연적인 방어선, 이것을 중심으로 러시아군을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지난 한 수년 동안 이 돈바스 지역에 이 마을마다 이렇게 이제 기지를 만듭니다. 원래 이제 과거 소비에트 시절이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이렇게 지하에 핵벙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강력한 방어선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지난 3년 동안 러시아군이 파괴하고 이렇게 진격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폴란드에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이 지하 뭐 핵시설, 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이제 방어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어망을 이용해야 된다. 이것은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지오그래피가 떠오릅니다. 이란, 예멘 후티. 자, 미국의 입장에서 뭐 만약에 이란을 손본다, 예멘 후티를 손본다. 이때 이 지오그래피는 악몽이라는 거죠.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많이 두들겨 패도 이란이나 예멘 후티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맹점입니다. 미국에게 있어서는 난관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윌 슈라이버가 좋은 글을 썼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트루먼호는 와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 북쪽에 이렇게 딱 와 있죠. 홍해 바로 이제 딱 거기입니다. 수에즈호나 붙어서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후티가 쏘는 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급유기를 이용해서 이제 F-18이 출격하면 이제 공중급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티 위에 뭐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낡고 느린 이제 예멘산 드론 미사일 조악하죠. 1000km 멀리 떨어진 이런 목표물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 방공망을 갖춘 이제 미국의 첨단 함정입니다. 자, 그러나 뭔가 날라오면은 일단 안전을 위해서 요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멘 후티가 계속 무언가 쏘게 된다면 일단 미국 함대는 계속 대공 미사일을 소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 관행에 따라 뭐 목표물마다 2발씩 쏘게 됩니다. 10발이 날라오면은 20발의 대공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죠. 시스페로를 쏴야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공 미사일은 상당히 소진했을 거다. 그리고 미국 해군은 해상에서 수직 발사관에 이렇게 보충하는 거, 보급하는 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항구로 가야 되죠. 이미 트루먼 함대는 추가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할 무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어할 때 이 대공 미사일 그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어디 가서 다시 이제 장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란에 대한 뭐 군사작전이 만약에 목표다. 이때는 뭐 끔찍스럽죠. 예멘 후티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트루먼호가 이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 일단 홍해를 가로질러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후티 바로 앞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비통의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이 제다 북쪽에서 비교적 개방된 해역에서 이렇게 항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어도 하고 기동할 공간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좁은 해협에 오게 되면은 기동할 수 있는 폭이 작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후티가 다량의 미사일을 쏜다, 드론을 쏜다. 이 경우는 실제 이제 무언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서 억지로 이제 페르시아만에 갖다 둡니다. 그런데 이때 이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란은 오만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 전체에 걸쳐 강력한 이제 화력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여기 있으면은 오만만, 그리고 이제 뭐 이 페르시아만, 밑에 이제 아라비아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후티랑 비교가 되지 않는 첨단 미사일을 이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도도 높고 파괴력도 높습니다. 대한 미사일도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많은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도 이제 이렇게 위기를 감지합니다. 어제 TV 방송에서 새로운 이제 지하 기지,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상을 이제 새로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무기가 있으니까 미국에게 이란 폭격을 시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저께입니다. 이제 윌 슈라이버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번에 이제 후티 폭격 그 결과가 어떠한가? 뭐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죠. 후티의 군사 시설, 뭐 후티는 사실 게릴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물론 병력은 많습니다만. 그런데 후티는 자기의 군 자산을 이렇게 이제 뭐 산 밑에, 동굴 밑에 이렇게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폭탄을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지상 표면에서 그을름만 이렇게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벌린 스팅어, M777, 하이마스 엑스칼리버, 스위치블레이드, 온갖 종류의 첨단 미사일, 그리고 뭐 에이브람스, 그리고 패트리엇, 뭐 제이뎀 다 등장했습니다. 이번 로우전에. 그리고 스톰 섀도우 워타컴스도 등장했습니다. 2022년 초에 터키의 바이락탁이 러시아군을 괴롭힐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터키인들이 창피를 당했죠. 그런데 예멘의 후티는 바이락탁보다 훨씬 뛰어난 이 MQ-9 리퍼를 12대나 격추했습니다. 이 바이락탁보다는 뛰어납니다. 이번에 이제 이 로우전이 터졌을 때 미국은 재래식 전쟁에 이제 필요한 무기들, 이 탑 쉘프, 자, 선반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줬습니다. 그리고 패한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군에 먹히지가 않는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값싸게 찍어내고 다량으로 찍어내고, 그리고 러시아군은 매우 효율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에 미국 무기와 나토 무기, 일단 재래식 무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그럼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 미국의 전투기가 뜨면은 러시아는 깨갱할 거야. 그런데
이 현대화된 대공 시스템에는 전투기 떨어뜨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애초 이 재래식 전쟁으로는 미국이나 서구의 무기가 러시아에 먹히지 않는데 이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티나 이란에는 어떻게 될까? 뭐 후티는 사실 게릴라보다 조금 뛰어난 수준이죠. 그런데 MQ-9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난 한 8년 동안 이제 이 예멘 내전에서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이제 코얼리션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9개 나라,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들도 좀 조인을 했는데,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제 첨단 전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F-16, F-15, 아파치,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요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멘 후티 공격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예멘 후티는 서방이 강력한 지원을 받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들의 첨단 무기를 이제 많이 파괴하고 그들을 결국은 격퇴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멘 영토를 전부 다 수복한 것은 아닙니다만 휴전을 했습니다만 이 사우디 군대를 밀어냈습니다. 서방 무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월성, 여기에 대한 믿음은 근거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 여러 분석가들 억지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냉정한 진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지금 소원을 한 가지 빈다. 이때 미국 무기를 주세요, 영국 무기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2022년 2월에 그들이 가졌던 엄청난 양의 소비에트 무기, 이것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할 기도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값싼 소비에트 무기로 이제 그들도 이제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소비에트 무기가 다 소진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나토 무기를 썼는데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첫 번째, 미국과 나토 무기와 장비는 소위 이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믿는 거, 이것보다 훨씬 덜 무섭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경우에 비참하게 실패했거나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나토의 전쟁 교리, 이것도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전쟁 교리에 따라서 이제 작전을 한 것, 대표적인 것 자포로치아 반격,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르스크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전쟁 교리, 그리고 그들의 재래식 무기 둘 다 러시아보다 열등하다. 이것이 러우전에서 입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뭐 심각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섰는데, 자, 일단 뭐 휴전 협상이고 뭐고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인들 눈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죠. 나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메워야 됩니다. 땜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면은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이전 전쟁 실패를 땜빵을 합니다. 미국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실리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전쟁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승리한 전쟁도 없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대충 뭐 힘들다 이러면 손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런 독트린에 미국의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쇠퇴하는 제국의 주인들, 이들은 이란을 때려서 러우전의 실패를 좀 이제 땜빵을 해보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난 거 이것을 좀 땜빵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란,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거짓 선전전을 보셨을 겁니다.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뭐 쑥대밭을 내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계속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을 보셨던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공 시스템을 파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코어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나중에 실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거짓 선전전에 의존해서 이제 이란의 방공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이란을 그냥 뭐 융단 폭격할 때야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었습니다. 이 러우전에서 미국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러우전에서 진 5점을 지우기 위해서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우전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이제 모든 전쟁.
자,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이런저런 계획을 짭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싸우기 전에 저도 이제 이렇게 계획을 꾸미는 거죠. 그런데 타이슨한테 한 대 맞으면은 그 다음에 뭐 계획이고 뭐고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세상 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윌 슈라이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 슈라이버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은 이제 핵무기를 쓰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미국이 핵무기를 썼을 경우 이 세계인들의 인식, 여기에는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자체가 이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몰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지금 현재 뭐 생산력이나 이런 것은 뭐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지도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이제 리딩을 할 수가 없다. 이때는 패권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윌 슈라이버는 쓰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술 핵무기를 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B2 스텔스 폭격기 무려 7대가 이란과 예멘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사정권으로 두는 그 기지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일단 4대가 인도양에 있는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죠. 나머지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7대가 동시에 이란이나 예멘 여기에 이제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B2 스텔스 폭격기 미국이 만든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그런데 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게 아니라 뿅아리 잡는데 이제 소 잡는 칼을 쓰는 거죠. 후티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닭은 이제 이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B2 스텔스 폭격기가 뜨면은 전술 핵폭탄이 아니면은 지하 깊숙이 있는 이란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이런 것을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란이 목표다. B2가 이 전술 핵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언론에는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이 중동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뭐 가장 시급한 분석 과제를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윌 슈라이버는 이제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 7대나 보낸 것을 보고 이 존 맥케인을 떠올렸습니다. 이 존 맥케인은 미국이 이제 어디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뉴스를 아침에 들으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환호성을 하면서 신에게 감사 기도하죠.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존 맥케인이. 한국에서는 이 존 맥케인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얘는 진짜 또라이입니다. 밤에 누가 폭격했다. 그러면 아침에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자, 폭격해라, 폭격해라, 폭격해라. 매일 이 소리를 떠든 사람이 바로 존 맥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이 존 맥케인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란을 폭격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이제 윌 슈라이버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7대가 다 뜬다. 자, 그런데 좋은 결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스칼리르가 등장했습니다. 이 스칼리르 때문에 지금 트윗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B2 스텔스 폭격기와 관련해서 스칼리르가 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비핵 국가인 이란에 전술 핵폭탄을 떨어뜨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후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배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칼리르는 가능하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전술 핵폭탄을 이란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스칼리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제 비판을 달고 또 스칼리르는 여기에 반박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일단 스칼리르가 이란에 대해서 전술 핵폭탄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독트린상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란에 전술 핵폭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B2 스텔스기가 떴는데 자, 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란의 어떤 지하 깊숙이 있는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기지 이런 것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표면에서 이렇게 그을름만 일어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트럼프는 이제 기질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 깊숙이 파고들어서 터지는 전술 핵폭탄 새로 만든 겁니다. 그것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스칼리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이래서 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스칼리르는 이란이 지금 이제 핵을 개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란이 핵무장을 하기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란은
협상장에 나와야 된다. 자신은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 것, 그리고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반대한다.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이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스칼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중동 지역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 계속 썩어왔고,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제 핵을 포기한다, 결국 카다피 꼴이 난다는 겁니다. 사담 후세인 꼴이 나겠죠. 그리고 나라는 파괴되고 완전히 해체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 핵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밑에 이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7대가 모였다. 무언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이제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